무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안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산수원 화성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주CF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환경에너지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2012 지방자치단체 마케팅페어 시상식에서 전라남도가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춥지만 아름다운 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께 따뜻함을 전하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무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안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결정을 유보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16일 무등산 현장을 방문해 광주와 화순, 담양 등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예정지의 자연자원을 둘러보고 민원사항 등을 검토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5일 국립공원 면적과 규모, 식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시민정서와 무등산 보호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5일 밤부터 광주 지역에 내린 첫눈 제설 작업에 제설 차량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겨울 설치된 위치 확인 시스템은 관내 제설 차량 36대의 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위치와 그날의 제설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광주시는 첫눈이 내린 지난 6일 아침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제설 차량 위치를 1분마다 지도상에 표출했으며 제설구역과 미제설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5cm의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교통대란 없는 출근길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제설 차량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제설 대응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 수원, 화성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29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산시장을 비롯한 화성시장, 수원 제1부시장은 3개 시에 통합된 200만 광역도시 체제로서 자립과 자치 역량을 지닌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중간보고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행정학회는 3개 도시의 기능별 특성을 살린 협력 방안과 이에 따른 협의체나 공동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장은 통합은 무산됐으니 3개 시의 상생 협력으로 발전 모색과 통합의 장단점 연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좋은 모델과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했으며 화성시장은 장단기 통합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3개 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의 통합의 로드맵으로의 결론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반대급으로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한 협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 인구 20만, 30만 규모로 자체 존립을 통해서 상생 협력만 얻으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고의 복지의 어떤 만족도가 높다. 이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수원의 입장과 화성의 입장과 또 오산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이게 말씀으로 인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욕구를 여하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통합의 우선이 아니라. 오산과 화성시와 입장이 다른 수원시 제1부시장은 3개 시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통합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상생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경쟁력으로 방안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통하는 오산시의회는 지난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산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200여억 원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산시는 세외 수입과 자체 수입, 교부세의 감소와 급격히 늘어나는 취약계층과 보육부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출산보육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90억 원 증가했으며 CCTV 등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 재해에 대비한 예산도 20억 원 늘려서 반영했는데요. 5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3,200여억 원을 심의하고 개수를 조정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산시 의회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주요 사업 현장인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시립 오산생명숲 어린이집, 유엔군 초전기념 전시관 설치 등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 소식입니다. 인천대학교가 GCF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환경에너지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인천대학교에서 제2회 아시아 환경에너지 심포지움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시아 14개 국가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과 관련된 공동연구 사업 개발과 GCF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GCF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환경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의 쟁점은 GCF의 천문학적 기금을 염두에 둔 막연한 계획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여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인천대학교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이라 불리는 완화와 적응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UN 사무국 본사를 유치해낸 인천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구 드림스타트 센터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요리사가 되어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이곳은 부평구에 위치한 한 요리학원입니다. 부평구 드림스타트 센터가 지난 3일부터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요리학원과 연계한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좀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재미있고 신나요.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케이크를 만들며 자신감을 쌓고 정서 발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한테요, 이런 자기만의 색깔 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면서 서로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또 아동의 그런 정서 발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이날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들은 카스테라 위에 직접 시럽과 생크림을 바르고 프루츠 칵테일과 생과일을 묻혀 장식하며 케이크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2012 지방자치단체 이마케팅 페어 시상식에서 전라남도가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2012 지방자치단체 이마케팅 페어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내 최대 사이버 쇼핑몰인 이베이 코리아가 후원한 이 행사는 진도군이 대상을, 부분별 최우수상에 무안군과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계절별 우수농수 특산물 예약 판매, 전남 쌀시식 체험단 운영 등 활발한 판촉 활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종합대상으로 받은 시상금 500만 원을 전남인재 육성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2012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운영 결과 보고회는 우수분과 사례 발표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타운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민간 협력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참여제도 마련 등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나아갈 방향으로 휴먼 서비스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마트 안성점과 함께 저소득 가정 및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3가정에 200만 원 상당의 연탄 및 전기장판, 이불 등 겨울철 난방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전달하고 전기장판을 설치했으며 문풍지 보수 등을 하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 나눔 프로젝트라는 봉사활동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월 11월에는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독거 노인이나 이렇게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시니까. 또 이번 나눔 행사의 대상자를 추천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동절기의 생계를 위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가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노인대학은 9개월간 배움의 열정을 갖고 학사 일정을 마친 만학도들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강유숙 기자입니다. 지난 7일 11시 팽성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220명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과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영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팽성노인대학은 지난 3월 개강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외부 강사를 초청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으로 서예, 댄스, 한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됐습니다. 평택에서 강유숙입니다. 팽성읍 두정리 50-1번지 일원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두정1, 2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과보고와 지역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적재조사란 실제 땅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땅의 모양을 일치시키는 조사로 기존의 종이도면을 대체할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지적 재조사는 지난 10월 5일에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 측량을 마치게 되며 확정조서 작성과 공람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